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아주 전부 다 시험 잘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축하합니다. 우리 6학년 2반이신 대천명님이 내가 제일 반가운데 합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월 27일 날부터 100일간의 우리가 100일간의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100일간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그죠?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 그죠? 혹시나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어차피 다음에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연돼서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보니까 평소에 많이 보던 분들이 많네요. 예, 형님 야 좋습니다. 형님 진짜 좋아요. 아주 그죠? 학교에서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그죠? 좀 그래서 라이브를 대부분 우리 카페에다 다시 올려드렸어요. 다 올려드려서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 끝나고 합격하면 소주 한잔 쏘겠습니다. 나중에 그죠? 오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저도 노력해서 이제 딱 절반에 넘어왔어요. 이제 50% 넘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50%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까만 수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카페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 보면요, 일렉키베드 홈페이지 주소 보면 주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격하셨다고 어떤 분이 춘천 닭갈비를 보내줘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죠? 저를 이렇게 좋아해줘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하자는 거예요. 왜 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여러분들 광고성이나 이런 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기시험이에요. 실기시험. 요거 이제 원래는 작년 같으면 다 교보문고에서 대규모 공채를 했었습니다. 이게 공개 강연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그죠?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꼭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기시험 개요예요. 실기시험은 일단 2020년도 기사 일정이 일단 좀 1, 2회가 합쳐지고 뒤로 밀리면서 실기시험은 7월 25일 날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최종 9월 11일 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보시고 나서 합격자 발표까지 지금 시간이 있죠.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통은 필기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한 달 뒤 정도의 시험을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유호차님. 맞아. 이분도 6학년 2반이죠. 땡큐. 좋았어요. 열심히 하셔서 기분 좋습니다. 자, 2학년 9반 안 돼요, 이제. 2학년은 반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요, 전기기사 실기의 시험 범위는 심벌, 조명, 예비전원, 기구 용량 산전, 수변전 설비 이렇게 쭉 다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일단 단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답이라는 거는 짧게 쓰는 문제들을 단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답을 너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너무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오늘 좀 드리고요. 전부 주관식이에요. 이젠 객관식이 없어요. 객관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다.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자의 주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서술형으로 쓰긴 하지만 채점자가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분명히 그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은 필기하고 똑같아요. 최종 점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불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57, 58, 59 여기 다 걸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기사 시험 실기 범위가요 상당히 넓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뭐도 있어요. 전기기사 필기 때 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응시자 수하고 합격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응시자 수가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합격률은 가급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냐면
이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조금 그죠? 하기가 좀 용이하고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학자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어려울 때는 뭐 3% 붙을 때도 있거든요. 1.3% 붙을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1% 붙는데 여러분들 3% 붙는데 내가 합격할 자신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60% 붙은 회차도 있어요. 이러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항상 보통은 얼마다 한 30%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조금 그죠. 조금 가면 더 그죠. 많이 붙을 때도 있고 적게 붙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 시 이점은 크게 두 개로 나눌게요.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로 전기기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건물들의 전기 설비는 실제로 그죠? 규정에 따라서 전기 기사가 항상 채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는 또 뭐예요? 그죠?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 혹은 전기직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의무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전력처럼. 자격증가 탁구인데 내가 전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의무 자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공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사기사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사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 공사기사에 비해서 기사가 훨씬 활용도가 높고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번 1회차 여러분들 필기 오셨을 때 어땠든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파이널 교재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쉬울 때는 관연도 비율이 높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관연도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요 앞전에 봤던 1회차 실기는 어땠냐? 관연도 비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느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법수 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관리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 분야 기술사나 또 전기기사에서 실무 2년이면 모든 설비의 공사 유지 다 돼요. 그래서 전기기사하고 경력 2년만 있으면 굉장히 그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해요. 뭐 몇 명이 붙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운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1회차 여러분 필기 보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그죠? 얘기가 될 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뭐만 해요? 항상 라이브로만 합니다. 자, 공부 방법은요. 이제 전기기사의 최근 이슈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항수가 좀 늘어났어요. 왜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30년치 기사 관연도를 풀어야 된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전기기사는 200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앞쪽은 2001년도의 앞쪽 부분은 전부 다 몇 문항이었냐면 10개에서 13문항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크다는 거죠. 점수가. 그러면 점수가 크다는 건 뭐야? 하나 틀리면 그냥 아웃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1년 기준이 되면서부터는 뭐로 바뀌고 있냐면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문항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야? 3점, 5점, 7점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제가 볼 때 전기기사는 몇 점이었냐면 23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이전 거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1번은 뭐야? 1번은 이렇게 큰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문제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법규가 2001년 전에 이미 다 바뀌었어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10년까지만 해도 KSC 기준, 즉 뭐예요? 내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KS 기준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을 넘어오면서부터 IEC 기준, 즉 뭐예요? 국제표준 기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IEC하고 KSC하고 충돌이 나면
뭐부터 적용해라? IEC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맨날 질문한 거예요. 아, 이거 88년도 문제 있는데요. 웃기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교수님도 88년도 문제도 책에다 실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책만 두껍게 만들고 쓸데없이 만들어요? 90년대 문제를 뭐하러 합니까? 벌 바뀌었어요. 그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우리나라에 내년도에 뭐가 바뀌어요? 설비 기준, 판단 기준 중에 뭐가 바뀝니까? 저압 기준이 바뀐다고, 내년에. 저압이 600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10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압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도 기사 실기는 어마어마하게 혼선이 많이 올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좀 빼고 내겠지만, 출제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00년 이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우리 88년도는 아까 뭐 2학년 뭐 6반인가 9반인가 하는 친구들처럼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는 현혹이다, 현혹. 그죠? 맞아요? 현혹이에요.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다. 두 번째는 이제 감리 부분이 나오고 있죠. 감리 부분은 이제 공사 감독인데, 공사 감독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감리라고 하는 부분은 5점에 해당돼요. 5점.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법규가 뭐가 있어요? 법규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설비 기준, 기술 기준, 판단 기준, 내선 기준, 내선 규정. 거기다가 뭐도 있어요? 감리법도 있어요. 법을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돼요? 손절해버리세요. 손절해버리시고 뭐 하시냐면 우리 비법서에 보면 감리 중에 많이 나왔던 것만 채려놨어. 딱 제가 채려드렸어요. 딱 추려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 하세요. 감리법을 어떻게 다 외워, 이거 안 돼요. 손절을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 정도는 하고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기기사 필기와 연계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카페라든지 다 검색을 해요. 뭐 심지어는 예전에 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낼 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의 모의고사를 확인하고 거기 있는 거 배제하고 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기사 필기를 볼 때 대충 외워서 끝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딱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필기 문제가 들어가면, 그죠? 지금 보세요. 회로 이론 옛날에는 안 나오던 4장 교류전력, 8장 대칭 엔상교류 요 두 개만 적어놨어요. 왜? 여러분들 저거 할까봐, 잘못 생각할까봐. 왜? 10장에 비정연파 교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왜? 전력 품질이 생기는 거야. 이제는 전력 품질을 그저 어떻게 더 강화하고 있어요. 전력 품질에 하는 것 중에 그죠?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 이론도 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음 두 번째,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6장의 전류라는 파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 번째 뭐야? 전기기기는 그 전까지 그죠? 뭐가 안 나왔어요? 직류기는 아예 안 나왔는데 직류전동기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게 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법서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이야 뭐 기본이죠. 전력공학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력공학 기본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옛날처럼 괄호 넣기 수준이 아니라 통으로 풀로 다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형광등 교체 견적 문제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있었던 문제예요. 견적 문제,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최근 이슈는 뭐다? 필기했던 것이 그대로 실기에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안티 세력들은 뭐예요? 안티 세력이 딱 정해져 있죠. 어떤 사람이 안티예요? 전기기사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닦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붙어요? 이 많은 내용을 다. 그것은 안티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뭐 3일 안에 전기기사 따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6개월에도 어려워. 1년에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관종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건 별로예요. 완전 오버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걸 들으면서 저한테 와서 왜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아니 기초가 돼야 되는데 기초도 안 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붙어요? 그죠?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우리는 노력을 합시다. 노력을 하는데 저는 뭘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조력자예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조금만 그죠? 조금만 이게 해결하시면 충분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실기 이론 비법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실기 이론 비법서를 작년에서 올해 1월 달에 개정을 싹 했어요. 왜 개정을 했냐면 그죠? 왜 개정을 했냐? 새로 나오는 것들. 요번에 여기서 딱 걸려버렸죠? 공칭 변류비, 과전류 강도 이런 거 다 여기서 다 있었어요.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알고 그걸 넣었어요? 왜? 지금의 한국전력이나 설비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넣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공칭 변류비 뭐 이런 얘기, 과전류 열적 강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었죠.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한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관연도 문제지 작년 거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 돼. 1번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답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그 카페에다 써놓는 이 보건글을 보고 하지만 내년에 이게 보편화되면 어때요? 여기저기 전기협회가 어디고 다 문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기 이론 비법서를 빠르게 해라. 실기는 뭐가 없다? 이론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기가 이론을 해야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제가 뭐예요? 관연도 문제지 외울게요. 20년치 외웠는데 30년치를 외울까요? 하지 마세요. 기본은 이론이에요. 이론이 없는데 관연도를 외울 수도 없어. 어려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있잖아요. 이론이 없다 보니까 모래성을 쌓은 거야. 실기 가서요. 문제 조금만 다 나오면 다 박살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번 1회차 실기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변압기를 이렇게 넣었어요. 삼상이야. 예를 들어 200kVA이고 380대 220V예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라면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전격 전류하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이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라.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이상 단락 전류. 아니 여러분들 변압기 배울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면 결선이 T결선이 되고 또는 V결선을 하든 그렇죠? 맞아요? T결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뭐야? 전체 변압기 이용률의 몇 프로? 86.6%만 적용한다는 거야. 여기에다 어떻게 86.6만 하면 되는데 뭐야? 몰라 내용은.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지금까지 T결선한테 나 했는데 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V결선도 2대만 이용하면 뭐라 그랬어요? 86%다 이용률이. 이용을 86%. 스코트 결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86%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뭐야? 관연도 문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연도 기출 문제를 최신 거부터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두 개로 나눠.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 거부터 보라니까 뭐부터 봐요? 최근 거 보니까 뭐부터 봐요? 2019년 거부터 봐. 에이. 그래야 공부 안 되는 거야. 왜? 2019년 거는 작년 거는 그래도 새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1번 어떻게 해요? 2011년부터 2019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2010년 거부터 거꾸로 밑으로 2001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최신 순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2019년부터 풀라며.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서를 두 개로 나눠야 돼. 갑자기 작년 거 보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앞에 2011년부터 쫙쫙쫙 올라가면서 다진 거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뭐야?
부족한 파트를 찾아야 돼요. 부족한 파트가 뭐야? 나는 문제가 길면 무조건 에러가 나더라. 두 번째, 그죠? 나는 문제는 괜찮은데 들으면 이게 강의를 있잖아요. 들어요. 일단 우선이 뭐냐면 강의를 먼저 듣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필기할 때처럼 하는 거지. 내가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지는 효과가 없는 거죠. 일단 강의를 먼저 듣고 계속 풀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그 필기 파이널 특강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필기 파이널 특강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필기 파이널 특강 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중요한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만 채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필기 이제 만들고 끝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실기를 왜 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실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라이브에 실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일 날 제가 실기 특강을 했었어요. 총 4회 5회 했죠? 한 거에 뭐가 나왔어요? 12점짜리 테이블 스펙이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카페 들어가 보세요. 앞전에 했는데 그 문제 똑같이 있어요. 그 뭐예요? 저한테 12점 교수님 완전히 대박 났어요 이러는데 그게 나는 무슨 얘기 했더니 복원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복되는 문제가 기본 45% 이상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우선 해결하란 말이야. 아니 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과정별로 갈 때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에 베이스로 한 40점, 50점 맞고 시작하는 거하고 전혀 0점부터 시작하는 거 많이 틀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40개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40점은 딱 가져가면서 끝나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기 파이널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이 온 거죠. 교수님, 저 기사 보는데 거기 산업기사도 들어있어요. 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제가 기사하고 산업기사 주요 문제를 같은 책에 한 권에 넣어놨어요? 두 권으로 팔면 출판사는 이득이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왜 한 권으로 만들어놨냐고. 잘 기억해 보세요. 이번에 나왔던 그 기사의 테이블 스펙 12점짜리는 산업기사에 5번 이상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차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산업기사 그죠? 다 해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정도는 해라. 그래서 파이널에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저 질문하신 거에 공사기사 견적 문제는 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거죠. 한 번 정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기 이론 비법서는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여기 약화 심벌부터 변압기, 전동기 쭉 다 있죠?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작년 얘기 그죠? 맞아요? 작년 얘기하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 중에 일부가 다 개정됐어요. 일부가 개정됐다는 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개경 변성기의 열적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층 변류비 이런 것들 통한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중요하냐면 요새는 조명공학의 조명이 옛날부터 그죠? 옛날부터 그냥 조명 하니까 맨날 백열전등, 형광등 이것만 아니죠. 요새 여러분 조명 다 뭐예요? LED예요. LED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눈부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눈부심이 심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뭘 고민해야 돼요? 눈부심, 즉 빛의 불쾌감, 글레어 이런 파트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LED라서 눈부심이 오니까 얘를 조명기구를 이렇게 안 달고 약간 이렇게 빛을 좀 거꾸로 넣는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 컷오프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조명 전기설비학회 이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죠?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라는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기에 그저 내용 중에 전기 회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만한 부분도 추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기는 교재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최신형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전기기사 하나 따서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데
그 중고 서점에 가서 그죠? 작년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그죠?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공사기사는 조금 달라요. 공사기사는 견적이 들어있고요. 소방에 대한 문제도 좀 있어요. 공사기사는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실기 이론 비법서에서 나왔던 것들은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번 시험에도 뭐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9년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9년치면요, 그죠? 그죠? 19년치면 굉장히 그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19년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별표 통해서 빈도수 확인할 수 있는데, 빈도수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5, 4, 3은 이미 파이널 교재에다 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빈도수라면 뭐야?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죠? 뭘 해야 되는 거야? 2. 2가 한 번 더 출제되면 3으로 바뀌거든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 1. 여기도 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그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파이널을 먼저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중요한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일단. 해놓고, 이론 보고, 파이널 먼저 풀고, 관연도 보면, 관연도에 파이널 나왔던 거 다 제껴버리면, 5, 4, 3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다 제껴버리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뭐야? 막 정리하면서. 그죠? 이번에는 그 파이널 실기 특강을, 새로 다 촬영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공사기사는 견적 위주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근데 전기공사기사는 뭐냐면 견적이 작년까지는 전부 30점이었는데 올해 20점으로 바뀌었어요. 20점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0점을 해놓으니까 너무 응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견적 틀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20점을 좀 줄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뭐가요? 공사 단답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집중해라 했던 게 뭐냐면 이론 비법서로 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공사기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사기사도 파이널을 하나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견적을 맨 뒤에 다 따로 추가해가지고 파이널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좀 쓰세요. 틀린 거. 그래서 자주 보세요. 오답 노트, 그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반복을 좀 하세요. 몇 회? 몇 회? 그랬더니 5회요. 근데 3회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나 뭐야? 작년도는, 그죠? 작년도는 지금 2003년, 5년짜리 문제가 많았고요. 올해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그죠? 오답 노트를 꼭 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거하고 최근 이슈. 요 최근 이슈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비법서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은 아까도 했지만 파이널 교재에다 전부 수록을 다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이널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89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 106선까지 해서 전부 195선을 넣는 거야. 그러면 아니 실기 이론 비법은 어디서 구매한 답변 달아주세요. 자, 요 두 개를 했더니 195문제인데 산업기사를 따로 책을 사서 풀어볼 게 아니라 이거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기본 문항은 반드시 맞추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건 나온다는 게 많죠. 그러니까 딱, 그죠? 끝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해라. 단위 기재까지 다 해라. 세 번째는 관연도 위주로 마무리를 해라. 싹 깔끔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실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필기 했잖아요. 실기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수요일 날 라이브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2시간 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2시간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문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할 거냐면 파이널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막 이랬더니 여러분들 너무 막 퍼져서 안 돼. 이제 실기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집중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 2시간으로 딱딱 그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혹시나 그 저기 저 뭐죠? 파이널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관연도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한 회차 다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거니까 파이널의 중요한 부분도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그죠? 관연도 문제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자 관연도 문제 갖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주는 미리 이제 공지할 거예요. 이번 주는 2013년 전기기사 3회를 풀어줍니다 라고 하면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미리 풀어보시면 딱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풀고 나면 질문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질문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녀봤잖아요. 학원도 다녀보고 다 뭐 카페도 들어가보고 어디 다 했는데 사실은 실기는 질문을 하고 싶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어때요? 물어보면 라이브로 안 해줘. 실기 라이브로 하는데 봤어요? 없어요. 왜? 질문 오면 답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는데 이거 어려운데? 그 강사도 흔들어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뭐예요? 바닥에다가 여기 바닥에 지금 저는 뭐 있냐면 이거 있어요. 이거 깜짝 이벤트 이거 있는데 이거 말고 보통의 강의할 때 바닥에다가 풀이 놓고 하는 강의는 싫어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 지금까지 다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전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죠?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3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한다 잊지 마시고 항상 들어오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어떤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문제지를 검은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써요. 그런데 막 다른 데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검은색으로만 써라, 뭐 해라 하는데 저는 싫어요. 뭐 할 거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실기 문제지 받으면 써있는 방식이에요. 수험자 유의사항. 두 번째는 뭐예요? 채점사항.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실기 수험자 유의사항은 뭐냐면 뭐 문제 인쇄상태 확인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나 이런 건 모두 초기화해라. 반드시 그죠? 시험이 초기화 여부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하는데 막 계산기 줘보세요. 안 주고 막 이러면 부정행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를 지참하지 않는다. 문제와 답안,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기는. 이해됐습니까? 왜?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이 억측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얘는 시험지를 받으면 써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인적사항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은 뭘로만 해라고? 검은색. 이거 옛날에 청색도 됐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검정색. 딱 표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필, 빨간색, 파란색 필기구 답변하는 사람 빵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제 시험 보고 나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뭐예요? 저 연필로 썼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지. 빵점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답란에 문제 관련한 낙서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죠? 검정색 필기구라는 게 검정색 볼펜만 되는 거예요. 됐죠? 검정색 볼펜.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답안지인데 예를 들어서 답이 실지수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 하면 실지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옆 사람이 보라고. 이걸 뭘로 합니까?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이에요, 이것도. 아니, 답수라는 거 자기 거 답만 쓰면 되지. 그죠? 맞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시험 감독할 때 보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틀린 답이야. 이거 뭐야? 옆에서 컨닝한 사람도 어떻게 해? 다 같이 죽었어. 그래서 제지를 안 했어요. 일부러 저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혼자 틀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과 답을 기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빵점이에요. 계산 과정을 틀리거나 그죠? 없으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3.475면 23.48로 하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23.474면 23.47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기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본. 학교 다닐 때 공대를 나왔으면 기본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천 단위는 컴마를 찍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항상 얼마예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전자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기억하세요. 기본이 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렇게 답을 썼어. 한 사람은 이렇게 답 썼고 이렇게 답 썼고 저 이렇게 썼어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야. 이거 안 틀렸잖아요. 다 지금. 맞아요? 통일. 뭘로? 소점이야 둘째 자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산할 때 보니까 책에 있는 것들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약간 소점 맨 끝에 한 자리 다르던데요? 한꺼번에 계산을 통으로 넣어서 했느냐 나눠서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그죠? 하니까 둘째 자리까지 하라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 개별 문제 안에 소수철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노무비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해라라고 돼 있었어요. 문제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셋째 자리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자리까지 쓰라는 거는 이 규정이 안 따라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건 다 이 규정에 따라간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계산 과정에서 해서 10.56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도 예를 들면 킬로와트라고 쓰는 게 좋은데 여기는 안 써도 상관없는데 답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 10.56이라고만 답을 쓰면 오답이에요. 그렇죠? 킬로와트. 이해됐습니까?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0으로 딱 떨어지면 15.032 같으면 002 같으면 15.00이 아니라 그냥 15예요. 소수점이에요. 0은 안 써도 되는 거라고.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이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거 다른 데서 안 가르쳐 주는데 실제는 뭐야? 시험지를 받으면 다 있는 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한 수 이상의 답안지에 표기한 경우에는 채점을 한 가지로 보고 정답과 오답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전선의 구비 조건을 쓰라 그랬어요. 세 가지만 써라 그랬어요. 근데 전선의 구비 조건은 도전율이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부식이 잘 되나 안 되나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절연 내력이 좋을 거. 이거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야 비중이 적어야 된다. 야. 그렇죠? 그럼 몇 개 썼어요? 4개 썼잖아요.
근데 보니까 3개 쓰니까 요거 맞았어요. 그럼 만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와서 얘가 틀렸잖아요. 얘가 맞았더라도 얘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틀린 답을 기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리고 3개 쓰랬는데 이런 거 있죠? 넌 3개 쓰라고 했는데 나는 100개 쓸 거야. 100개 쓰면 다 채점해 주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2줄을 긋고 다시 해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실지수 했는데 실지수가 아니고 조명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줄을 이렇게 그시면 돼요. 됐습니까? 2줄 긋고 여기다가 뭐 조명률이면 조명률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수정액은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정액은 못 써요. 수정액을 쓰면 오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수정액 2줄도 검은색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줄도 검은색으로 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또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보시고 하세요. 좀 그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기기사 시험지에 예시를 제가 드러났어요.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만해. 종이도 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문제 같으면 1번 부하계 폐기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2개 체크돼 있어요. 2가지를 쓰라면 2개밖에 안 돼 있어. 4개를 쓸 수도 없는데 막 4개씩 막 쓴단 말이지. 딱 저렇게 2가지로 표시돼 있어요. 두 번째,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과정하고 답을 쓰라고 돼 있어요. 계산 과정은 예를 들어서 스티레식이면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5.5에다 루트 0.6 곱하기 100에다가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06이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식 쓰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 과정이 있나 없나 보자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답을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 밑에가 이만큼 뭐가 있어요? 연습란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연습란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음 여백은 계산 연습장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저 A4 용지 한 장 갖고 들어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컨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습지 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전기기사 실기 답안지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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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세요. 그죠? 자, 계산 과정을 일단 기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계산 과정에 대한 건데 오버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문제에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답만 쓰랬는데 계산 과정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만 쓰라는 건 답만 쓰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 계산이 있으면 계산 과정 써야 되겠죠? 자, 계산 과정에 어떻게 해요? 공식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양수용 펌프를 해라 그러면 6.12 이타에 KQH의 킬로와트고 이걸 이렇게 6.12에다가 효율이 90% 여유계에서 1.1 얘가 10 얘는 50m 이렇게 놓으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건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475가 나오면 23.48로 킬로와트 해놓고 답에 가서 23.48 킬로와트로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으면 더 좋아요. 근데 안 적어도 오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 있고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 문제예요. 자, 경제적인 송전장을 결정하는 스티레식을 그 스티레식을 뭘로 해요? 공식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5.5에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의 KB 이렇게 썼어요. 공식 쓰면 오답이에요. 공식을 쓰세요. 그럼 반드시 밑에 뭐야? VS 내용을 쓰셔야 돼요. 경제적인 송전전압 단위가 뭐였다? KV다.
L은 뭐다? 송전거리 킬로미터. 그 다음에 그죠? P는 뭐야? 송전전력 킬로와트. 이렇게 밑에 이거에 대한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호에 대한 거는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확인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소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지금부터. 소점 문제, 그죠? 그죠? 소점 문제. 소점 문제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소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3.475가 나오면 23.48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23.474가 나오면 23.47로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있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분율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분율은 뭐예요? 역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효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역률을 한번 보세요. 역률의 경우에는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백분율이야. 그럼 계산했더니 잘 보여. 23.47%가 나왔어요. 475야. 그래서 23.47%로 했어요. 48%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좋아. 백분율을,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역률이 보세요. 이 공식에서 보면 P에다가 얼마야? 23.48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0.2348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점에 대한 거. 자, 여러분 소점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V결선에서 델타 결선에 비한 출력비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출력비를 계산하니까 델타 결선은 3K, V결선 루트 3K 곱하기 100. 계산도 안 하고 57.7% 쓴다고요. 에? 오답이야. 계산해 보세요. 57.74%. 그 계산기 누르시라고 무조건. 했습니까? 그래서 계산 누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면 문제예요. 도면 문제. 도면 문제는 도면을 그리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 점을 찍어요. 좀 크게 찍으셔도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얘랑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점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동안? 옛날에 우리가 기능 경기 대회 할 때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놨었어요. 요거 안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은 점을 안 찍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 문제는 항상 두 줄 긋고 다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도면 문제는 일단 샤프나 또는 연필로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검은색 볼펜으로 다시 그리세요. 도면 문제를 그리려고 하면 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가 이렇게 한 몇 센치?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자를 갖고 다니세요. 이 정말 진짜, 그죠? 너무 촌스러운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죠? 신용카드 꺼내서 긋고 있고 학생증 꺼내서 긋고 있고 그죠? 이런 거 말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야? 아니,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 점 찍고 얘를 이렇게 점 찍어도 오답 아니지 않아요? 오답 아니야. 알았어. 오답 아닌데. 왜냐면 여기랑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채점해보세요. 좋을까? 안 좋잖아요. 당연히 바르게 연결하는 게 제일 좋다. 최단 거리로. 가급적,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렇죠? 서술형에 대한 거. 그죠? 서술형. 서술형은 뭐냐면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를 중요해요. 키워드. 백날 얘기 써놔봐야 키워드 없으면 별게 없어요. 잘 보세요.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이래더래요. 자, 차단기를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차단기는 뭐야? 무슨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흘려. 부하전류 안전하게 퓨즈죠. 차단기는 뭐야?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개폐가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시에는 차단해서 뭐 하는 거야?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자. 이렇게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부하 개폐, 사고 차단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점자 열받게 하면 부분 점수가 1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채점자 열받게 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그저 라이브 할 때, 오늘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잘못 채점 기준 얘기하면 좀 그죠? 김상훈님이 물어보고 김상훈이 답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김상훈님 그죠? 반갑습니다. 그죠? 저하고 이름 같네요. 자, 그래서 서술형은 항상 뭐다?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적으세요. 1, 2, 3인데 1번 적고 2번 적고 여기가 빈칸이면 어차피 이건 틀린 거야. 그럼 뭘 해도 적는 게 낫지. 맞아요? 또 하나는 뭐야? 4개, 5개 쓰지 말란 말이에요. 3개 쓰라면 3개만 써. 제발. 그죠? 원래 이게 빈칸, 원래는 요새는 이제 감독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뭐라 하냐면 모르면요. 빈칸에 이 표시를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영수증 보면 나오잖아요. 영수증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하 여백. 이하 여백. 하지 마세요. 이하 여백 남기면 떨어진 거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예전에도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을 써라. 1번 도전율이 높을 것, 2번 기회적 강도가 클 거였는데 세 가지인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다고요? 구하기 쉬울 것. 이거는 진짜 채점을 하는데 글쎄 구하기 쉽다는 게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아요? 구하기 쉽다는 걸 내가 꼭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 채점자로 하여금 뭐야? 좀 고민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죠? 엉뚱한 답 있잖아요. 전선의 구비 조건인데 그죠? 구하기 쉬울 것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전선에 뭐라고 했어요? 뭐? 동그랗게 말기 좋을 것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거는 아주 별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완전 오답보다는 가급적 약간 고민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점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도면 그릴 때 너무 막 이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건데 굳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틀렸다고는 안 해.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뭐냐면 짜증은 나겠지. 그렇다고 뭐 안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부분 점수. 다 맞으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면 저한테 질문 오는 거에 90%가 다 뭐다? 부분 점수를 주나요? 이렇게 쓰면 안 주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부분 점수는요. 예를 들어서 번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부분 점수 다 있어요. 뭐였냐면 얘를 맞고 얘를 맞는데 얘 틀렸으면 얘만 빼는 거지. 부분 점수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점수가 뭐 9점이라고 하지만 부분 점수상으로 줘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3개니까 3점, 3점, 3점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 얘네 둘 때문에 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 점수 중에 4가지를 써라 해서 빵빵빵빵 4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개 못 쓰면 틀리면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맞은 거에 대해서는 맞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했는데 쭉 해서 다 맞았는데 23.09야. 근데 내가 답을 쓰면서 순간적으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23.39를 쓴 거예요. 여기는 맞았는데, 그죠?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는 잘못 쓴 거야, 내가. 그분이 오신 거지, 이게 갑자기.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답이 오답이 되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계산을 다 보고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답을 봤을 때 이미 틀렸으면 계산 과정은 안 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공대에서 저도 뭐 학교에서 지금 25년째 강의하지만 25년 강의할 때 보면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내면 결과가 틀린 거에 대한 풀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결과가 맞았는데 풀이가 없으면 빵점을 주겠다는 거죠, 내용이. 이게 되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라고. 근데 자꾸 사이트에서 그죠? 에이, 풀이는 맞았으면 맞게 해줘.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풀이를 했는데 23.09인데 답을 23.39로 썼으면 풀이까지 봤는데 맞았는데 이게 틀리면 채점자에 의거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채점자가 이건 아까 맞았는데 잘못 옮겼었구나 해서 그럴 때 채점자의 가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이렇게만 안 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좀 그죠?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괄호나 이런 것들은 다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부분 점수를 안 주는 것들은 대부분 안 주는 것들은 뭐냐면 단답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라는 게 없어요. 서술형은 좀 부분 점수 줄 수도 있는데 키워드에 따라서 단답은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부분 점수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거 시험지에 눈물 자국 흘리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 빈칸 부분이 나오면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놓고 쓰라는 거나 아니면 괄호다 이렇게 하면 하나는 못 썼는데 두 개 맞았다 이러면 부분 점수 다 있어요.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면을 그리랬는데 이만큼은 맞았는데 이쪽 도면에서 여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분 점수 주냐?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도면은요. 결국은 동작이 안 되면 오답이에요. 도면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한 건데 이번 연도 기사 며칠 전에 봤죠? 한 거에 대한 거 얘기해요. 자, 100대 5짜리 변류기에 250A 흐를 때 실제 10A가 흐르는 경우에 변류기의 비오차를 그죠? 계산하시고 그랬는데 비오차는요. 여러분들 시중에는 아무 책에도 없지만 우리 책에는 비법서 53페이지에 이미 있었습니다. 공식 변류비하고 실제 변류비의 차이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필기할 때 너무 많이 했죠? 전기 설비 기준에서 필기 시설장소 세 가지만 적으래요. 그러면 보세요. 비법서에 물론 있지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또 질문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세 개 적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적어요. 편하신 거 하세요. 어쨌든 세 군데만 적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새 제가 아주 별론 거예요. 이게 요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실지수 계산하는 문제예요. 실지수를 계산했더니 실지수가 뭐예요? 방지수예요. 룸 인덱스예요. 방 크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보건 문제 2010년도 1회 보건 문제 전부 다 제가 복원했거든요. 곧 할 거예요. 저 보세요. 계산했더니 높이에 x 플러스 y라고 xy를 했더니 1.11이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1.11을 답해서 1.11에도 맞게 해줬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1.11이라고 하는 것은 1.11이라는 것은 0.9하고 1.1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지수 값은 얼마다? 1로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렇죠? 이유를 주목. 제가 2020년 1회차 시험 보고 나서 아직 제가 해설 강의를 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김상훈이가 도른 거지 무슨 1.11이지 1이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학교 이사로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한국 조명전기설비학회 이사에 있어요. 잘 보세요. 이 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문제 할 때 그냥 잘 보세요. 조명률은 0.5다 이렇게 주잖아요. 또 50%다 주죠.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원래는 천장이나 벽이나 바닥의 반사율을 확인하고 실지수를 대표값으로 넣어서 뭘 찾는 거예요? 조명률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4가 나왔어. 여기 1.4가 있어요? 없죠?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채점자가
조명과 관련있는 조명 전기설비학회 기술사들 많거든요. 조명만 조금 관련있으면 다 오답해 100%. 아니 잘 모르면서 왜 얘기를 하냐는 거야. 잘 모르면서 수험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다 이렇게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지수 값을 적어야 되고 범위를 적으라는 게 아니야. 실지수를 적으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 실지수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실지수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암기 부정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죠? 딴 데 가가지고 듣고 와가지고는 아 김상훈이가 말이야 그걸 뭐 전격으로 적으라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고. 그죠? 촌스러운 거예요. 점 영어 표시 안 해도 돼. 1이라 썼으면 됩니다. 예. 예?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드리냐면 어느 사이트에서 뭐 했는데요. 전 안 들어요.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내선 규정, 판단 기준, 설비 기준, 그죠? 감리법, 한국전력 시방 5개 중에 얘기를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근거도 없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이미 보세요. 여러분들 관련도 문제 한번 보세요. 이 표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럼 그때도 예를 들어서 실지수 계산해서 1.9가 나왔으면 왜 1.9로 쓰지 여기서 왜 2에서 찾아요? 법적 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야. 왜? 이거는 모든 조명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표예요. 그래야 천장, 벽, 바닥의 반사율을 가지고 룸 인덱스 가지고 뭘 찾는 거야? 조명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그죠? 그냥 해도 된다는 사람들 그죠? 잘 보고 계세요. 내가 보면 한심하단 말이야.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괜히 그죠?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분란 일으킬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왜 그런지 근거를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근거를 가져와라. 근거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1.11이라서 맞게 해주면 진짜 이번에 그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채점하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전진우님 맞아요. 앞으로 실지수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이 표에 맞춰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공부는 난 여기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데서 가서 듣고 와가지고 맨날 혈압 올려. 왜 날 자꾸 앵그리버드 만드는 거예요? 맨날 앵그리하게 왜 나를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그죠? 좀 그 내용상 그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누가 뭐 유튜브를 하든 누가 어떤 해설을 하든 중요하지도 않아. 왜 중요하지 않아요? 법규를 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예전에 기사책 딸랑 2군데밖에 안 나올 때, 동N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고 어떤 풀인지도 모를 때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책 만들어서 전부 다 밑에 내선 규정 몇 조, 몇 조 다 붙여줬어요. 왜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과전류 강도 다 규정에 있어. 내선 규정에. 이게 됩니까? 그죠? 이제는요 그걸 갖고 들이대야 돼요. 이 집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맞게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카페나 그 강의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붙으면 괜찮은데 떨어졌을 때는 똑같은 실수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야 지금. 팩트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김성렬이 맞아요. 팩트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협회 문의해도 답변을 해준다기보다는요 조명전기설비학회 제가 있으니까 거기 물어보세요. 그래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확인하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정상적인 답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직경이 3.1 37가지 전선의 외경은 얼마냐. ACSR에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를 써라. 요거 있죠? 요거 있죠? 무슨 얘기예요? 전력과학 내용에 있던 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댐퍼를 설치하는 이유는 진동 방지에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소선에 직경할 때 전선의 연선의 바깥지름 외경은 2n 플러스 1의 d였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n이 그죠? n이 1이면 뭐 n이 지금 37가닥이 뭐야? 3층이 되는 거죠 벌써. 맞아요? 왜? 소선의 총수는 3n의 n 플러스 1의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층이면 얼마예요? 7가닥. n이 2면 19가닥. n이 3이면 37가닥이니까 여기다는 3을 넣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였어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필기할 때부터 뭐라 했어? 전력공학 빡세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했잖아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안 됐잖아요. 안 듣고 맨날 그냥 그 어디 가가지고 그죠? 그냥 실질수 대충 쓰면 돼. 계산 나온 대로. 이런 거나 듣고 오잖아요 맨날.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실질수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는 뭐예요? 유튜브 생방송 중에 있었던 문제예요. 실질수 구하는 문제 나왔죠 실제로. 그죠? 그다음 또 이거 12점짜리 그죠? 내가 난방, 공기 펌프, 뭐 그다음에 전등, 그다음에 콘센트 이런 거 다 해주면서 뭐라 했어요? 야 이게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날 어떻게 했어? 자 그날 우리 되짚어 볼까요? 그날로 되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전기기사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에이 산업기사는 안 해도 되지. 산업기사는 왜 하는 거야 라이브로? 왜 했겠냐고. 자세히 보세요.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섞인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 내가 이거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바빠 죽겠는데 산업기사를 해주는 거야. 짜증나게. 그 짜증이 오늘의 후회로 오는 거예요. 그 짜증이 오늘의 후회로 온 거야, 지금. 돗자리 피고 복비 왔자고. 그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요. 공부는 트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실기 보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날짜 화끈하게 한번 잡아가지고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트렌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주니까 뭐라 그래 또. 문제를 유출된 거 아니야? 또 이러고 있어요 또 나한테. 그게 아니에요.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설명회를요. 10분, 30분 하는 사이트는 가지도 마라. 왜? 중요한 거는 분석을 다 끝내서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죠? 팩트 폭행이 아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했던데 보니까 실기 시험에 낙방을 자꾸 합니다.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냐? 자, 일단 공부 방법을 그죠? 다시 보기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1번. 첫 번째 뭐예요? 전력공학, 변압기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세요. 요거 하는데 그죠? 요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일 정도 걸릴 거예요. 7일 정도. 요걸 우선 하세요. 두 번째 뭐야? 비법서를 빨리 봐. 세 번째는 뭐야? 관연도를 해. 어떻게? 2011부터 2019 다시 2010부터 2001로 내려가. 됐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단답 위주로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합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답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했던 우리가 TS 즉 뭐야? 테이블 스펙처럼 12점, 3점짜리 다 틀리고 나서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단답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점수 큰 걸 꼭 봐라. 그다음 세 번째. 관연도는 아까 문제 몇 회 봐야 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관연도는 가급적 2001년부터 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9년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기사 문제는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파이널에 산업기사 많이 나오는 게 100문제 정도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나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산업기사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전기기사를 더 공부하고 전력공학을 더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전력공학 이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렌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는 미리 월요일 날 뭘 할 건지 공지를 해서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죠. 합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돌아가셔서 당장 전력공학을 한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붙어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의 변압기. 이 두 가지.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